네,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투쟁 속에서 단결하자. 오늘 고성국 칼럼의 주제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영풍 TV에 출연했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고영주 대표의 자유민주당,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 구주화 변호사가 있는 자유통일당, 황교안 대표의 자유화혁신과 내년 지방선거 연대를 할 수 있느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모두가 다 관심 갖고 있는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답변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체제 전쟁의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들은 함께 모여야 한다. 이재명 정권이 가려고 하는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막기 위해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체제 전쟁, 반 이재명 투쟁에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자유우파가 투쟁 속에서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현 시점에서는 중도 외연 확장보다 내부 연대가 더 중요하다. 중도 외연 확장보다 자유우파의 연대와 연합이 더 중요하다.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자유우파 세력과 연대하는 일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중도 외연 확장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한가하고 사치스러운 일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자유우파 세력과 함께하는 자유우파 세력 확장에도 버겁다. 그러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 발언을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특검의 인권 탄압, 법치주의 파괴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 그리고 그걸 비난한 한동훈이는 한동훈이가 조은석이다. 이런 말을 들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거연대가 정치공학으로 자리 나눠먹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건 감동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대해야 한다. 그래서 뭐 자리 나눠먹기, 공학적 연대는 오히려 투쟁력을 저하시키고 이재명 정권 투쟁 대자유파 대연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런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 재정당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바로 이 감동을 주는 반 이재명 전선 연대 구축을 위해서 자유파 재정당 사회단체의 지도자들이 긴급 회동이라도 해야 된다. 누가 먼저 제안해도 상관없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 결론으로 제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칼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됐을 때 성남시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 저수지가 됐다. 이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돼가고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 마치 두목 믿고 회칼이니 쇠파이프 들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다. 이재명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용산백이 없다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의 죄를 없애기 위해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고 항소 포기를 비판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7,800억 범죄 수익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집어넣어 주고 이재명이는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를 하겠다고 한다. 점점
날이 서고 있는 이 장동혁 대표를 보면서 좌파들이야 뭐 일점불사를 외치지만 제일 대경 실색하고 있는 게 조선일보를 비롯한 족보 언론들이에요. 이게 뭐 장동혁이 자기네 손아귀에서 놀아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막 비명을 지릅니다. 이 중도파리로 그동안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 보고 이중거래 하면서 재미있게 봐왔던 족보 언론들이 뭐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을 자기네 호주머니성 물건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데서 터져나오는 이 단말맛적 외침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정말 겁대가리도 없이 사설에다가 야당 대표 장동혁 대표의 비정상 언행을 멈춰야 한다고 썼어요. 근데 그거를 정청래랑 같이 엮어서 썼어요. 정청래는 참 좋아하겠네. 자기가 장동혁급이 됐다고. 뭐 정청래 얘기는 빼고요. 이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장동혁 대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는데, 아니 그거는 우연도 아니고 필연도 아니야. 너네 억지야. 어디다 대고 정청래를 장동혁 대표한테 끌어와. 너네 억지야 그건. 그냥 너네 하고 싶은 말을 해. 이것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16일 유튜브에 나와서 강성 인사들, 자유우파 강성 인사들과 내년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장동혁 대표가 최근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말했다. 또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다. 장동혁 대표가 먼저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한다. 해놓고 난 다음에 잘못된 판단이다 그랬어요. 너네 판단이 잘못됐어. 제가 이거 처음에는 중도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좀 진지하게, 시리어스하게 제가 논평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논평거리가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가 아니라 너네 억지야. 잘못된 판단이다. 너네가 잘못된 판단이야. 그러면서 또 여론조사 들고 나와요. 좌파들이 이렇게 죽을 쓰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초중반을 못 벗어나고 있다. 조선일보, 너네 진짜 자체 조사라도 한번 제대로 해봤어? 너네 돈 아끼지 말고 이럴 때 얼마 안 돼. 조사를 한번 너네가 자체적으로 해봐. 제대로. 그 자편향 여론조사한테 돈 던져주고 적당하게 숫자 받지 말고 너네가 제대로 한번 해봐. 우리 조사, 강영석 TV, 이영풍 TV하고 고성국 TV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이기기도 하고 오차범위 안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어. 이 조선일보 사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두 대표가 비정상 언행을 멈춰야 한다. 하여튼 정청래는 좋겠어. 끝까지 장동혁과 같은 급으로 지금 대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 장동혁 대표 진짜 기분 나쁘겠네. 근데 이게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도파리를 수십 년간 해왔어요, 이것들이. 뻑하면 중도고 뻑하면 실체도 없는 여론조사야. 그런데 더 이상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도파리에 끌려다니는 그런 어리숙하고 멍청한 국민의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자, 고성국 칼럼입니다. 검사 겁박은 직권 남용이다. 지금 검사장 18명을 징계하겠다고 하니까 그중에 박재혁 검사장이 사의 표명을 했고, 그리고 다른 검사장, 성명을 했던 다른 검사장 6명도 성명이라고 하는 게 내부 의견 교환이다. 이게 무슨 집단 행동이냐. 징계하면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한 검사장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동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집단 행동을 우리가 한 게 아니지 않냐.
일선에서 공소유지를 지휘하는 입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설명해 달라고 한 것뿐이다. 또 다른 검사장은 항소 포기가 국민이 보시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 그거 설명해 달라고 했던 것이다. 또 다른 검사장은 처음에 우리가 입장문 낼 때 분명히 항명 프레임 씌울 거라고 예상했다. 그렇지만 검사장들도 나름 역할을 하려면 뭔가를 알고 해야 되니까 설명을 해달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행동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항명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가리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늘 한 발 더 떠죠. 박재혁 검사장이 사의 표명한 것을 더불어민주당 것들은 그 사표 수리하면 안 돼. 징계를 해야 돼. 사표 수리하면 더 이상 징계가 불가능해지니까. 그 징계해야 돼. 불이익을 줘야 돼.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거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를 하겠다? 이건 사실상 겁박이다. 당사자들에 대한 겁박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장들에 대한 겁박이다.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다.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다. 한 변호사는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거 이런 거 다 처음 본다. 또 항소 포기 자체가 거의 없던 일이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한 검사장을 징계한다 그러고 징계 대상이 된 검사장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위법 징계라고 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위법 징계를 한 이자들이야말로 직권남용죄로 사법 처리를 받게 될 것이다. 검사 겁박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지금 이 검사들의 행동 또 판사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참 답답해합니다. 아니 빤히 보이는데 저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저것들이 어떤 식으로 검사들을 겁박하고 옥죄이려고 하고 어떤 식으로 판사들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재산 포기 재판 포기시키고 그리고 배임죄 없애가지고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원천 해소하려고 하는지가 너무 빤히 보이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냥 대가리 쳐받고 알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검찰청 해체된 법안을 처리하겠느냐 저것이. 그런다고 해서 법원행정처 없애겠다고 하는 저 좌파들이 그걸 처리하겠느냐. 뭐라도 찍소리라도 해야 된다. 아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안 되는데 어떻게 판검사들이 지렁이만도 못하냐. 이런 답답한 심정들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이런 검사들 이런 판사들로부터 부당한 사법 처리와 불이익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종북주사파의 폭정과 폭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검사들과 판사들한테 그래도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정말 아주 더러운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동 앞에 대법원장과 판사들 응원하는 화환처럼 어쨌든 판사들이든 검사들이든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이런 판사 검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고무 격려해서 조금이라도 이 판검사들이 좀 이재명 권력의 폭정에 브레이크를 걸거나 뭔가 좀 저지하는 행동을 해줄 것을 우리가 유도해야 됩니다. 그거 해봤자 그것들이 뭐 고마움을 알겠냐. 우리가 언제 판사 검사들한테 고맙다는 인사 드리려고 이거 합니까? 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아니면 누가 해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니까
국민의힘도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엊그저께까지 우리를 탄압하고 부당하게 사법 처리하려고 했던 판사 검사들한테도 힘내라, 용기 내라, 우리가 당신들 지켜주겠다, 또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영현 장관 재판 방청은 많이들 하셨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재판 방청은 지금 여러 가지로 제한이 있어서 못 하셨겠지만, 그 김영현 장관 재판정에서 이 공소유지 한답시고 나와 있는 그 특검 검사들 보면 정말 구역질 나잖아요. 돌아서면서 우리가 저것들을 위해서 이 화한투쟁을 해야 돼? 하는 자괴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제대로 잘 보고 그 속에서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한 판단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현명함과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자유파는 우리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숲도 보고 나무 하나하나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숲만 봐서 나무 하나하나에 무관심하면 언제 어디서 우리가 당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나무 하나하나에 집착하고 매몰하다 보면 숲 전체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또 그런 전략적 관점을 잘 견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고성욱 칼럼, 검사 겁박은 직권남용이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한 여론조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국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주당 찍을 거냐, 여당 찍을 거냐,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야당 찍을 거냐, 국민의힘 찍을 거냐. 이 질문에 정권 심판이 48, 국정 지원이 46. 정권 심판이 오차범위 아니지만 앞섰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이게 그렇습니다. 서울은 정권 심판이 47, 국정 안정이 44. 인천 경기는 정권 심판이 50, 국정 안정이 44입니다. 부울경 정권 심판이 52, 국정 안정이 42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20대는 정권 심판이 57, 국정 안정이 34예요. 30대는 정권 심판이 57, 국정 안정이 37이에요. 10대, 20대, 30대가 확실하게 이재명 심판 쪽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 SNS를 확인하다가 리얼미터가 9월 말에 한 번, 그리고 10월 말에 한 번 한 재미있는 조사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광역단체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리얼미터 보도자료를 보니까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가 1위가 전남의 김영록, 2위가 경북의 이철우, 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0.1%밖에 안 나요. 근데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 전라도에서 전라지사 지지하는 게 많이 나오는 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리얼미터도 그 정도는 아는지 따로 조사를 한 게 뭐냐면,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의 정당 지표 상대 지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시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정당 지표 상대 지수는 지역별 지지정당 계층을 기준으로 소속 정당 지지도 대비 평가 우위에 있는 단체장들이 누구냐, 이걸 측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높으니까 그 민주당 지지보다도 더 많은 지지를 얻은 이 단체장이 있느냐. 영남에서는 국민의힘 지지가 높잖아요. 그런데 그 당의 지지보다도 더 높은 지지를 받는 단체장이 있느냐. 이런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우리의 정치 상황에서는 소속 단체장들이, 민주당이 호남의 단체장 하면은 무조건 높은 지지가 나올 테니까 그걸로는 평가가 안 되니까
그 지역의 정당 지지보다도 더 높은 단체장 지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라서 단체장 개인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정당 지표 상대 지수로 단체장 직무 평가 수행을 해서 발표한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놀랍습니다. 1등 세종의 최민호. 그러니까 세종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보다 최민호 시장에 대한 지지가 월등 높다는 거예요. 2등이 대전의 이장우, 3등이 충남의 김태흠, 4등이 강원의 김진태, 5등이 인천의 유정복, 6등이 울산의 김두겸, 7등이 경북의 이철우. 이 좌파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8등에 충북의 김영환, 9등이 경남의 박완수, 그 다음에 10등이 오세훈이에요. 11등이 박형준이에요. 박형준이 꼴찌, 오세훈이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여기 1등을 기록한 이 최민호 시장이요. 제가 작년 10월쯤에 1년 전입니다. 단식투쟁 현장 제가 직접 취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최민호 시장 6일간인가 단식투쟁을 했는데 별거 아닙니다. 세종시가 녹지 공간이 52% 정도 됩니다. 도시 공간의 녹지 비중이 그 정도로 정원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정원 박물회를 좀 해야 되겠다. 국제 정원 도시 박람회와 빛 축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정부 예산을 공을 들여서 땄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세종시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 예산 못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자 최민호가 여러 차례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투쟁까지 갔어요. 그런데도 결국 이게 무산돼 버렸습니다. 박람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세종시의 예산이 3년간 153억에 불과하다. 매년 2조 원 이상 넘는 우리 예산을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데도 이걸 목리를 부린다. 이러면서 단식투쟁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단체장이 정말 치열하게 투쟁하고 좌파들과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을 하면 당 지지도보다 단체장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최민호 시장이 1위를 차지했다. 당 지지도 대비 단체장 경쟁력 1위. 2위가 대전의 이장우, 3위가 충남의 김태흠, 4위가 강원의 김진태, 5위가 인천의 유정복. 이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는 안팎의 이런저런 공격과 발목 잡기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정치 노선을 정확하게 견제하면서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4선 이상 중진들을 만나서도 함께 투쟁해달라고 당부를 했죠. 뭐 형식이 간담회고 뭐 형식이 뭐 경청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결국 당대표가 소집해서 제대로 싸웁시다 라고 당부한 자리입니다. 어제는 삼선 의원들과 그런 식으로 모임을 가졌고 재선 의원들과도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당의 투쟁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의 단합이 제일 중요하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 이런 당부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선 의원들과의 오찬. 그래서 앞으로 투쟁 동력을 살리기 위해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다.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다. 그러자 삼선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 이렇게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참석했던 한 삼선 의원은 지금은 우리가 이재명 정권의 폭압에 맞서 싸워야 할 때다. 당 지도부 중심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지금으로서 최선이다. 이런 얘기를 모임이 끝난 다음에 했다고 하는데 이 삼선의원 모임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그리고 김정재, 김석기, 김희정, 송석준, 이만희, 임이자, 이철규, 정점식, 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선 의원도 만났는데 재선 의원은 전체가 다 모인 것 같지는 않고 뭐 권영진을 필두로 해서 대안과 책임이라는 공부 모임 의원들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이
다가오는 만큼 그날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 재선 의원들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또 이 재선 의원들 입에서 개혁신당과의 이 합당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개혁신당이라는 게 저 이준석이 당 얘기하는 건데요. 그 이준석이는 최근에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여러모로 소통을 잘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오세훈이랑 엄청 친한 모양입니다. 오세훈이는 짐짓 모른 체 하지만 이준석이가 없는 말 하지는 않겠죠. 이런 주제에서 오세훈과 여러모로 소통을 잘하고 있지만 이 국민의힘과의 합당이나 연대는 개혁신당 후보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가 경기지사에 나갈 수 있다는 뜻을 애들로 밝혔어요. 경기도 동탄 주민들이 지사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다. 하여튼 이자가 참 언론 프레임 잘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쐐기를 박아요. 뭐라고 박냐? 윤 어게인, 부정선거, 암세포다. 그런데 이 권영진과 뭐 함께 공부하는 재선 의원 몇 명은 바로 그 이준석이와 손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김문수 후보 측, 우리 측을 애를 먹이다가 결국은 후보 단일화 안 하고 끝까지 가는 바람에 이재명한테 정권을 헌납했던 이자가 윤어게인 부정선거 주장하는 측은 암세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권영진 등의 주장대로 이준석이하고 뭔가 선거연대나 뭘 하려고 하면 암세포부터 제거하라고 할 거고, 그러면 윤어게인 주장하는 사람들,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 전체를 일단 배제해야 이준석이하고 손잡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어쨌든 뭐 나왔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외연 확장에 대한 고민은 내가 당신들보다 더한다. 지금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일단 당의 지지층부터 규합하고 단일 대우를 구성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장을 해도 확장을 해야지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123 계엄 관련 반성과 사과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했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저는 진짜로 123 계엄 1주년을 맞아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에게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123 계엄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집권당으로서 지켜내지 못하고 탄핵에 동조해서 탄핵 저지 투쟁에도 소극적으로 나가는 바람에 정권을 송두리째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것들한테 헌납해버린 국민의힘의 무능과 무기력과 무지성과 무이념에 대해서 통절하게 반성하고 사과해라. 사과를 한다면 바로 그런 사과를 해야 된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 순회 일정을 통해서 대여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만나는 의원들한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당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딴소리 말고 따라와라. 이재명 정부를 향한 투쟁 동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방 순회를 하는 것이다.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11개 지역에서 지방 순회 장애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매일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부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도는 장애 집회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고리로 대여 투쟁력을 한껏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22일 부산, 다음 달 2일까지 시국연설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중진 의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장애 집회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당의 이 종북주사파들의 내란몰이에 대항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자유우파 국민과 함께하는 자기투쟁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고 이것은 일종의 승부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세력은 세 개의 세력입니다. 하나는 종중, 종북, 주사파 개딸 세력은 맨 앞에서 정면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김무성, 유승민, 한동훈, 이준석까지 가세해서 이른바 자유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앞에서 뒤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옆차기 하는 이 공격까지 들어옵니다. 조중동 족벌 언론들이죠. 이것들이 끊임없이 당 지지율이 있더니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 반 이재명 전선 투쟁 노선에 시비를 걸고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세 군데에서의 공격을 지금 장동혁 대표가 거의 혼자서 또 신동욱 위원, 김민수 위원 이 몇 명의 지도부가 지금 외롭게 이걸 막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라이언 일병 구하듯이 장동혁 일병 구하러 뛰어들어야 한다. 우리가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 앞에서 흉폭하게 쳐들어오는 저 종북, 종중 주사파 개딸 세력 뒤에서 끊임없이 등에 칼 꽂을 기회만 노리고 있는 이 한동훈 배신자 세력 그리고 마치 말리는 듯 하면서 시어미보다 더 믿게 노는 이 족벌 언론들의 이 중도파리 삼중의 포위 속에서 헤쳐나가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 우리가 응원환 보내듯이 장동혁 대표가 주도하는 11번의 장애 집회 뭐 나오라 마라 할 거 없어요. 장동혁 일병 구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나 다 뛰어들어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른바 중도파리의 허상을 백일하에 드러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고성호 칼럼 중도파리의 총공세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 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우리가 장동혁이다. 국민의힘은 오늘 부산과 울산 그리고 내일 창원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부산, 울산, 창원 등지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 그리고 이재명 재판 재개 등을 요구하는 전국 여론전을 전개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부산, 울산, 내일 경남, 창원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25일 경북 구미 26일 충남 천안 28일 대구 29일 대전 청주 30일 원주 강원도 원주 12월 1일 인천 12월 2일 경기 용인에서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오늘 오전 부산 범어사를 방문하는 것을 첫 일정으로 시작해서 부산 북구의 구포시장을 찾아서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그리고 1시 반 부산 남포동 그 자갈치 시장 광복동에 있는 그 남포동입니다. 부산 남포동에서 1시 반부터 ABC 마트 앞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나서 1시 반에 국민대회를 하니까 국민대회 마치고 나면 바로 옆에 울산으로 이동이 가능해서 울산으로 가서 울산 남구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지역경제 기업인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남 울산 성남 뉴코아 아울렛 앞에서 4시부터 국민대회를 다시 전개하고 그리고 내일은 창원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고성고의 숲에 장동혁 일병 구하기 어제 칼럼 내용을 좀 환기시키는 짧은 영상 메시지를 올려놨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의 댓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칼럼을 대신하겠습니다. 왕누리님, 이제야 제대로 된 국민의힘 당대표가 나왔습니다. 자유파는 일치 단결하여 장동혁 대표와 호흡을 같이 합시다. 레이디님,
자유대한민국 반드시 재건되는 그날까지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다 함께 싸웁시다. 가을님, 가율님, 국민의힘 사과도 큰절도 이젠 그만하자. 배신자 분탕 세력 척결하고 자유우파 총결집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전진하자.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힘을 실어줍시다. 썬님, 장동혁 일병 구하기. 우리 모두 이 구호에 맞춰 장동혁 대표 체제의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일에 적극 참여합시다. 동시에 한동훈을 비롯한 배신자 세력과 조중동 회색 분자들의 분탕질을 감시 색출, 옥석을 가리는 데 목소리를 냅시다. 장동혁이 곧 자유우파다라는 신뢰, 전폭적 지지로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 네, 하나로 뭉쳐 싸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조금 전에 쭉 전해드린 국민의힘 국민대회,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주최하는 국민대회에 참석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은 오후 1시 반에 부산 남포동 ABC 마트 앞, 그리고 4시에 성남 울산, 오후 4시에 울산에 있는 성남 뉴코아 아울렛, 그리고 내일은 오후 2시에 창원에 있는 중앙동 한서병원 앞, 이렇게 가시면 그게 곧바로 장동혁 대표의 힘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동자승님의 댓글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힘내세요. 대표님 곁에 분탕자, 배신자들, 광어 도다리 같은 것들이 득실거립니다. 부디 올바른 판단으로 내부의 적부터 과감하게 쳐내십시오. 제 아무리 썩어 빠진 조중동이 판을 쳐도 진실의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대표님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고자 투쟁에 나선 애국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디 적들과 맞서 싸우는 당대표가 되십시오. 우리가 장동혁이다. 우리가 장동혁이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시청자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고성본 본부장과 함께 오겠습니다.